화질입니다. 70mm에는 스무스 타이트로. 안녕하세요, 마이너뷰입니다. 표준 줌렌즈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다양한 옵션을 고민하다가 소니 2470 G마스터2 렌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과 장점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도 이 렌즈가 과연 본인에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렌즈 스펙부터 장단점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초점 거리는 24mm부터 70mm까지, 최대 조리개 값은 f2.8 고정 조리개고요. 렌즈 구성은 15분의 20매, 무게는 약 695g, 필터 크기 82mm, 방진방적 설계로 야외 촬영 시 빗방울이나 먼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스펙이 다가 아니죠. 실제로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장점과 단점이 더 중요하니까 바로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렌즈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화질입니다. 예를 들어 23mm로 촬영한 풍경 사진을 보시면 구석구석까지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렌즈의 왜곡과 색수차도 거의 보이지 않아서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와요. f2.8 고정 조리개를 활용하면 bokeh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한 가지 샘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피사체가 돋보이면서 배경은 크리미하게 날아가죠. 자, 두 번째는 경량화된 디자인입니다. 전작 G마스터 1 대비 886g이었던 것에 비해 G마스터 2는 695g으로 20%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풀프레임 바디, 알파7 C2 같은 바디와의 조합에서도 무게 균형이 좋아졌고, 장시간 촬영 시 손목의 부담도 훨씬 덜합니다. 짐벌에 올릴 때도 더 안정적이고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특히 추천드릴만 합니다. 다음은 AF 성능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4개의 XD 리니어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 움직이는 피사체도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잡습니다. 게다가 AF 작동 소음이 거의 없어서 영상 촬영 시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조작성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렌즈는 조작 편의성도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조리개 링에 클릭, 무음 전환 스위치가 추가되어 사진과 영상 촬영 환경에 맞게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줌링 스무스 타이트로 영상에서 부드러운 줌인 줌아웃, 사진에서 정밀한 화각이 가능한 것도 요즘 나오는 GM2 렌즈들의 장점입니다. 초점 고정 버튼이 렌즈 양쪽 가로 세로 촬영해서 어떤 각도에서든 쉽게 조작할 수 있었어요. 이런 디테일은 실제로 사용해보면 훨씬 더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장점인데요, 광각에서 최소 초점 거리는 0.21m로 광각 접사까지 가능하고, 70mm에는 0.3m로 접사 배율은 0.32배까지 가능해서 간이 접사 기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매크로 렌즈를 구매하지 않고도 클로즈업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유용했어요. 장점을 들었으니 단점도 들어봐야겠죠. 첫 번째는 역시 높은 가격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출시가 기준 289만원인데요 취미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화질과 기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단점은 f2.8의 한계입니다. 밝은 편이지만 단렌즈 f1.4나 1.8처럼 극적인 아웃포커싱 효과는 어렵습니다. 특히 야간 촬영이나 어두운 환경에서는 더 밝은 렌즈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한 최대 개방 시 확대해보면 약간의 색수차가 보입니다. 이 부분은 광학 설계의 한계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필터 비용인데요. 필터 크기가 82mm로 UV 필터, ND 필터, CPL 필터 등등을 구매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82mm 필터는 구경이 큰 만큼 가격도 큽니다. 네 번째 단점은 부피감입니다. G마스터2 렌즈는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크기 때문에 여행시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촬영에는 괜찮지만 해외여행처럼 짐을 최소화해야 될 때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가격대 혹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들도 있습니다. 탐론의 2875G2, 시그마 2870C, 삼양의 2470이 있죠. 2470GM2와 시그마 2870C 렌즈를 직접 비교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200% 이상 확대해서 차이를 찾아내려 하면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촬영 스타일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제 리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샘플 사진을 안 보여드렸다고요? 그럼 몇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긴 했는데 이 사진들을 다 따로따로 지금 흩어져 있어 가지고 찾지를 못해서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우선 그냥 카페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음료를 찍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아랫부분을 70mm의 접사 사진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게 보이고요. 이런 꽃 사진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봐도 굉장한 디테일이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진은 보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원하는 대로 조금씩 조정만 해줘도 훨씬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운 사진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23mm여도 광각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죠. 대비감을 좀 살려서 빛 내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가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빛이 떨어지고 구석구석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mm로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을 해서 이 낙엽들 뒤로 아웃포커싱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고 이 GM 렌즈만의 특성인데 뒷배경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 기타 서드파티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GM 렌즈만의 특별한 보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붉은색이 굉장히 잘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죠. 노출을 조금만 조정하고 화이트 밸런스만 바꿔줘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야간에 그냥 대충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ISO가 12800이죠. 그런데 확대해서 봐도 노이즈가 그렇게까지 많이 낀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 어두운 부분에서도 이런 디테일을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야간에 보케 느낌은 이런 식으로 원형에 가까운 느낌이 나고요. 굉장히 뒷배경이 부드러운 걸 알 수 있죠. 간단하게 샘플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70200 G마스터2 렌즈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